네, 안녕하세요. 더 서울연세 심장혈관흉부외과 송승준 원장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12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 바로 산타 할아버지죠.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산타 할아버지도 하지정맥류 위험인자에 많은 부분 해당된다는 사실. 오늘은 그 이유를 쉽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지정맥 부전은 정맥피가 아래로 역류하는 질환입니다. A 그림처럼 밑에서 위로,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하는 정맥의 혈류들이 정맥 부전, 정맥 안에 판막이라는 문이 망가지면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중력에 의해서 피가 아래쪽으로 새는 이런 역류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아래쪽에 있는 혈관들이 압력에 의해서 부풀어지는 하지정맥류, C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지정맥류의 악화 조건은 첫 번째, 밑에서 위로 피가 잘 올라가지 못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피가 올라가는 것을 위쪽에서 뭐가 막고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적이고 반복될 때 하지정맥류가 악화되게 됩니다. 다리에 있는 정맥피는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 정맥을 눌러서 쥐어짜는 힘으로 정맥 혈류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아리의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지정맥류의 위험 요소로는 이 종아리 근육, 정맥의 펌프 역할을 해줘야 하는 종아리의 근육이 오랫동안 쉬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고정된 자세를 갖고 있는 경우에 장시간의 정적인 자세 유지, 오래 서 있는 거랑 오래 앉아 있는 것 둘 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체 활동의 수준, 작업 반경이 좁거나 작업의 강도가 세거나 정맥에 부담을 갈 수 있는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거나 그런 이제 신체 활동 수준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근무 환경, 작업 중에 자세 변경이 용이한지, 한 번씩 스트레칭이나 휴식의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근무의 복장이 좀 자유로운지 근무 환경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근무 시간과 스케줄, 연속 근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하는지, 근무 패턴이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8시간, 12시간씩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근무 시간과 스케줄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지정맥류의 위험 요소인 피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무언가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올라가고 있는 곳이 눌려 있거나 거기에 압력이 높다면 피가 위로 잘 올라가지 못하겠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복부의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는, 그리고 복부의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는 하지정맥류를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복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첫 번째로 복부 비만, 배에 살찌는 경우죠. 두 번째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두는 경우, 이삿짐을 나르시거나 택배짐을 나르시거나 그런 식으로 무거운 짐을 직업적으로 오래 드시는 분들. 세 번째로는 무리한 운동, 장시간에 등산 같은 걸 하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스쿼트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무거운 무게를 치는 그런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 네 번째로는 임신, 배에 아기가 들어와 있는 경우죠. 임신의 횟수에 비례해서 하지정맥류의 위험도는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꽉 조이는 옷, 보종 속옷이라든지 코르셋류의 옷들, 꽉 조이는 벨트, 꽉 조이는 복대 같은 걸 했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피가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겠고요.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아리 근육 펌핑이 안 됨으로 인해서 하지정맥류의 위험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복부가 접혀 있으면서 복압이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는 사무직이나 운전을 장시간 하시는 분들도 앉아있는 자세로도 복압이 높아지고 그게 하지정맥류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변비로 힘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치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치액에도 안 좋지만 치액은 항문 주변에 있는 정맥이 늘어난 것이고 더 밑으로 내려와서 다리 쪽에 있는 정맥이 압력을 받게 되면 그게 하지정맥류가 되기 때문에 치질일 때 의사가 처방하는 약과 하지정맥류일 때 처방하는 정맥의 약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산타 할아버지의 하지정맥류 체크리스트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거리 비행. 두 번째, 고령. 세 번째, 장시간 앉아있기. 복부 비만, 밤샘 근무, 무거운 짐 들기. 꽉 끼는 유니폼, 무거운 장화 착용, 추운 환경 이런 것들이 하지정맥류의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산타 할아버지는 1년에 크리스마스 때 한 번만 좀 힘들게 일을 하시는 거지만 이런 상황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지정 메뉴에 대한 건강 체크를 꼭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다리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전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는 자세를 자주 바꾸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이나 까치발, 제자리 걸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종아리 근육을 펌핑해서 밑에 정체됐던 피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고요.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적당한 압력의 압박 스타킹을 예방적으로 착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압박 스타킹은 예방적인 목적으로도 좋고 이미 어느 정도의 하지 정면류가 있는 분들이 수술이나 시술까지 아직 하시기는 어려울 때 그 증상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도 추천을 드리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하지 정면류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직업을 바꿀 수 없다면 생활 습관을 바꿔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실천법들을 통해서 다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래도 다리에 불편감이 있다라고 하시면 가까운 정맥 클리닉을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서울연세 심장혈관흉부외과 송승준 원장이었습니다. 가벼운 다리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